자, 복잡계 과학 이야기. 오늘은 복잡계의 전일성, 전일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현대 과학은 단순성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고 했었죠. 이러한 단순성은 질서가 정연한 그러한 결정이라든가 규칙적인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또 나타났지만, 또 굉장히 무질서한 그러한 기체와 같은 그런 무질서한 그러한 시스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질서와 무질서의 그 어중간한 중간 상태에 있는 그런 시스템은 사실 무한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복잡계라고 하고, 그러한 복잡계의 몇 가지 그러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잡계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점을 갖다가 이렇게 리덕셔니즘, 그 환원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보다는 전일주의 혹은 전체주의라고 불리는 홀리즘적인 그러한 사고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일주의라고 불리는 그러한 내용은 앞에서 이렇게 그 환원주의에서 물질을 갖다가 분해해서 궁극의 구성 입자가 무엇인지 그런 걸 이제 알아냈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전일주의는 오히려 반대의 상태의 그러한 어떤 과학적인 체계를 추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물질이 이러한 쿼크로 구성되어 있고, 쿼크가 모여가지고 핵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이는 핵자가 되고, 핵자와 전자들이 모여서 어떤 원자가 되죠. 그래서 원자들이 또 모이면은 이렇게 좀 거대한 분자들이 되고, 이런 거대한 분자들이 모이면은 저희가 이와 같이 이거는 이제 뉴런의 그러한 구조인데, 뉴런이 신경세포와 같은 그러한 신경세포를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신경세포를 갖다가 쥐의 신경세포를 갖다가 염색을 해서 찍은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얽혀 있죠. 우리 인간의 뇌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들이 한 천억 개 이상 모여 있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커넥텀이라고 그런 구조를 갖다가 나타낸 것입니다. 이 뇌의 어떤 활동들을 갖다가 서로 연결성을 갖다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건 아마 기능적 핵자기 공명 MRI, 펑셔널 MRI라고 불리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한 부위의 그 뇌의 활동들을 갖다가 상관성을 갖다가 이제 파악해서 이렇게 지역적인 그런 연결을 갖다가 이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의 연결성을 갖다가 우리가 그런 공부하는 학문을 갖다가 커넥텀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뇌과학 연구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런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뇌를 형성하게 되고, 인간의 뇌는 결국 인지작용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기억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회를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사회 생태계가 생겨나고, 생물계에서는 생물 생태계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얽혀있는 생태적 시스템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사회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결국 많아져서 달라지는 그런 현상. 191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필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More is different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러한 있을 때 달라지는 것들을 갖다가 탐구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율주의적인 사고, 복잡계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숲을 보고 있으면은 숲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숲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나무들의 하나하나의 특징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환원주의적인 그런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뇌의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를 갖다가 좀 더 높은 관점에서 이렇게 조망해보는 전율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러한 관점을 갖다가 우리가 복잡계의 전율주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복잡계라는 그러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단순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단순성은 우리가 환원주의적인 사고로 얘기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러한 그러니까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냈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러한 과학적인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질서가 있는 대칭성이나 기준성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나 기체처럼 무질서한 그러한 시스템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연력학이라든가 통계학을 이용해서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굉장히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환원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 하나하나의 특징을 잘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걸그룹이 형성되기 전에 소녀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 소녀는 가 노래를 부를 때는 솔로 가수가 되겠죠. 두 명이 부르면 이제 듀엣 가수가 될 테고,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면 걸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걸그룹이 형성했을 때 이렇게 여러 소녀들이 모이게 되면 달라지는 현상들이 생기죠. 한 사람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구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걸그룹이 인하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환호하면서 이렇게 재미난 그러한 축제의 장이 되고 콘서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서트와 같은 그러한 현상들은 걸그룹 소녀 한 명이 노래 부를 때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죠. 물론 소녀 한 명이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은 그것도 이제 콘서트가 되겠지만, 우리가 아무튼 사람이 많지 않고 혼자만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대한 관중이 모이는 그런 콘서트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컴플렉시티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이러한 구성원, 기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여기서는 사람이겠죠. 사람과 같은 그런 행위자들이라고 불리는데, 행위자들이 굉장히 얽힌 상호작용을 할 뿐만 아니고, 그러한 상호작용이 굉장히 비선형적이고, 어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비평형 그러한 다체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그 다체계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얽힌 상호작용 때문에 아까 more is different, 다른 그러한 현상들을 갖다 이머징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머징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전율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쳐다봐야지만 그러한 이머징 현상을 갖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성이 있는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그 시스템이 질서가 있는 듯 또는 무질서한 듯 그렇게 보이고, 굉장히 다양한 구조와 문양과 붕괴 현상이 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려고 하는 그런 복잡계 시스템은 물리학에서 보이는 복잡계 시스템, 사회 복잡계, 경제 복잡계, 생태 복잡계 등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복잡계 시스템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탐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는 무엇가 있습니까? 와자가 여기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이 복잡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계. 그래서 질서 있는 그러한 규칙적인 시스템도 아니고, 이러한 기체처럼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시스템도 아닌 그 사이에 어중간한 그러한 다체계이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는 복잡계이고, 거기서 어떤 굉장히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잡계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계에 관한 연구가 학제 간의 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정치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복잡계 연구가 일어나고 있는데, 각각의 그런 학문 분야에서 복잡계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복잡계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계는 complex systems라고 부릅니다. 복잡계는 행위자들이라는 것은 복잡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를 말합니다. 늘 간에 얽힌 상호작용 때문에 구성인자 하나에는 없는 성질이 나타나는 시스템을 말하고,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그러한
구성인자 하나에는 없는 그러한 성질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머징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우리말로는 창발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복잡계는 이러한 복잡계에서 이머징 현상을 탐색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복잡계 이해는 우리가 우리 사회 현상 앞에서 예를 들은 사람, 콘서트를 여는 사회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면 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그때는 행위자,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의 성질을 갖다가 면밀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양한 특징들을 나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회는 이러한 행위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 가죠.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니까 학교와 같은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또 사람들을 규제하기, 규율하고 조직하고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어떤 그러한 사회가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는. 그런데 이런 정치 혹은 정부 이런 시스템들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기관이고 특징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일종의 이머징 프로퍼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복잡계는 이러한 행위자들이 많이 모여서 복잡한 얽힌 상호작용을 할 때 드러나는 이머징 현상을 탐색하는 그러한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이머징 현상들에 대한 어떤 예제들을 먼저 살펴보고 복잡계를 어떻게 탐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